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목조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우리는 시멘트 안 써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산 제품이랑 연관성이 살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이 대서라고 합니다. 대서답게 굉장히 덥네요. 카메라 세팅하면서 벌써 땀이 등짝에 이렇게 줄줄 흐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영상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건축업계에도 불매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업계에 여러분들 언뜻 생각해도 일본산 제품들, 일본산 원자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여행,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이 맥주같이 식음료 내지는 의약품 관련된 것들은 불매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건축업계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온파가 한번 이런 부분에도 살짝 도화선이 됐으면 해서 오늘 영상 주제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가온파가 건축업계에는 일본산 제품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좀 조사해 보려고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딱 포착이 돼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일본산 건축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몇 가지 제가 좀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일본산 폐기물, 그러니까 일본산 폐석탄 같은 것들이 한국에 수입이 돼서, 근데 여기서 말이 수입이지 한국 수입 업체가 오히려 돈을 받고서 그걸 갖고 와요. 폐기물을 일본에서 석탄재를 돈을 받고 수입을 해와서 그걸로 시멘트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시멘트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50% 이상이 그 폐기물이 들어간, 일본산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로 지어졌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기사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은 잠잠하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문득 이게 요즘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가장 가까운 제 고향 친구, 제가 충북 단양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충북 단양에 제 친구가 시멘트 회사에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모 시멘트 회사에 임원 비서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통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일본산 폐석탄재가 한국에 수입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시멘트를 아직도 만든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불거진 게 아마 2014년도에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는 CBS 라디오에서 2015년도 10월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루면서 굉장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4년도로 기준으로 하면 5년이 지난 거고요. 근데 이렇게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해서 지금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민초들이 일어나서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일본 식음료 먹지 말고 의약품마저도 저희가 대체제를 이제 쓰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축업계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99년에 대한민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그 석탄재들이 어디 매립할 만한 곳들이 마땅치 않아서 이 환경부에서 그 석탄재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려면 석회석 플러스 점토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그 점토 대신 이 폐석탄재를 활용을 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걸 1999년도에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폐석탄재를 매립하는데 특별한 제재가 없어서 매립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해한 물질로 구분이 돼서 일본에서는 일본 자체 내에서 이걸 매립을 하는데 1톤당 1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걸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거 얼마에 갖고 온지 아세요? 제가 모 기사를 찾아보니까 톤당 4만 원, 5만 원 얘기도 있는데 15년도에 이 CBS 라디오에서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28,000원
톤당 28,000원에 한국에 들여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매립 비용이 톤당 18만 원 하는 게 한국에서는 톤당 28,000원에 들여와서 한국산 석탄재는 그냥 매립을 해버리고요. 비용이 안 드니까 한국에 그런 관련 법규가 없어서 그냥 매립을 거의 무료다시피 하게 매립을 하고 일본에서 거의 3만 원 가까운 돈을 받고서 수입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네,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까지 예, 계속 검출되고 있는 그런 폐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를 만든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2014년도에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고 15년도에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변함이 없이 국내의 굴지의 시멘트 회사들이 이걸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 친구가 근무하는 회사와 그리고 제 여동생이 근무했던 회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시멘트 회사 중에 약 60% 정도가 일본산 폐석탄재를 수입을 해서 돈을 받고 수입을 해서 그걸로 이득을 챙기고 그걸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목조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우리는 시멘트 안 써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산 제품이랑 연관성이 살짝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최근에 그 친환경 소재고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뭐 미관도 미려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외장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외장재 여러분들 혹시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예, 바로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저희 단지 내에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장재를 한 곳이 한 3군데 집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깨 알아보니까 일본산 제품이 100%라고 합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국산은 없나요? 네, 국산은 없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만들지를 못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본산 폐석탄재에 시멘트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목조주택으로 튀고 이게 갑자기 세라믹 사이딩으로 튀냐. 예,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세라믹 사이딩이 세라믹이라니까 여러분들 점토 갖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한 도자기 만들듯이 흙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세라믹 사이딩이 시멘트 사이딩이랑 거의 비슷한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에다가 펄프 같은 거를 고온에서 가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 도기 코팅 같은 이 코팅을 해갖고 만드는 제품이라고 해요.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뭐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제가 관련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어디서도 친환경 등급을 받은 그런 인증서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론 무성면, 예, 성면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증 마크는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일본산 폐석탄재를 수입을 해서 저희가 시멘트를 만들었을 때 환경부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계속 매해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세슘 검출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중금속, 유해 중금속, 납카디뇽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 인증 마크가 있는 세라믹 사이딩을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가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세라믹 사이딩 전문업체에 수입 전문업체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일본산 시멘트가 방사능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갖고 이게 다 일본산들이 그런 거 허가까지 다 맡고서 검사까지 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예, 글쎄 일단은 뭐 그것까진 모르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멘트 문제, 그러니까 일본산 폐석탄재를 들여와서 시멘트를 한국에서 만들고 그게 아파트나 아니면은 전원주택 지을 때도 RC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전원주택도 최근에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원주택에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60%에 해당하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일본산 폐석탄재를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시멘트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외장 마감재로 선호하고 있는 세라믹 사이딩이 안타깝게도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일본산이라면 혹시라도 세슘이나 중금속에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보다 사실은 더 원초적으로 이거는 사실 수입하면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인데 그걸 수입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주택에 시멘트 관련된 자재가 들어간다면 꼭 일본산 폐석탄재가 재활용된 시멘트를 쓰고 있지 않은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국산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모 업체에서 국산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해서 제품을 리스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업체의 담당자분께서 국산 세라믹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리스팅이 검색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벙 쪘는데요. 혹시라도 정말 국산 세라믹 사이딩이 있다면 대체재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은 외장재잖아요. 내장재로도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의 내장재로 선택을 하는 편백나무 루바라는 자재가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 아마 히노키 루바, 히노키라는 걸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건재상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편백나무 루바, 그러니까 히노키 루바는 국내산이 거의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서 히노키, 그러니까 편백나무를 원목을 수입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그 편백나무 루바가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산 편백나무 루바, 히노키 루바를 여러분들 전원주택 내장재로 선택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전원주택 건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산 제품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자재적인 문제보다 저희 집에서 제가 쓰고 있는 공구도 막기다 거를 안타깝게도 쓰고 있거든요. 일본산 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들도 많이 있지만 현업에서 일본산 공구를 쓰시는 분들도 제가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터치를 하면 참 이게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는 일본의 지금 만행, 그리고 아베의 태도를 보면 어떤 전문가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이 기조가 계속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와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민초들이 의병을 일으켰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일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 불매운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꼭 경고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집이라는 것이 1, 2년 보고서 짓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그리고 100년까지도 바라보고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과의 악화된 이 정서 때문에 건축자재를 일본산을 배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산 폐기물을 들여와서 그걸로 시멘트를 제조하고 거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지금 이게 제재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시멘트가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고 같이 그런 시멘트가 유통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